결혼을 약속한 연인 자넷과 브래드. 두 사람은 학창시절 그들을 맺어줬던 은사님 스콧 박사를 찾아가기로 하는데요. 여행 중에 폭우를 만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가 나게 되어 오도 가도 못하게 된 두 사람. 둘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비를 맞으며 외딴 성으로 향합니다. 성에서 풍겨오는 기괴한 분위기에 들어가기를 고민하는 자넷. 하지만 브래드는 잠시 전화만 빌려 쓰는 것이니 걱정 말라 안심시킵니다. 결국 자넷과 브래드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곳은 트랜스섹슈얼 행성에서 온 기괴한 모습의 외계인 양성과학자 프랑큰 퍼터 박사의 성이었습니다. 리프라프와 마젠타, 콜롬비아 등 프랑큰 퍼터를 위해 일하는 하인들 역시 충격적인 비주얼을 뽐내고 있네요. 마침 순진한 커플인 자넷과 브래드가 방문한 때는 프랑큰 퍼터 박사가 만들던 인조인간을 완성하려고 하는 순간이었고, 프랑큰 퍼터 박사는 자넷과 브래드 커플을 자신의 연구실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프랑큰 퍼터 박사는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가장 완벽한 생명체 로키오러를 창조하죠. 하지만 로키오러는 육체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정신연령은 6살짜리 어린아이 수준이네요. 이런 역사적인 이벤트가 있었던 그날 밤, 프랑큰 박사는 자넷의 침실에 몰래 찾아갑니다. 처음엔 브래드가 찾아온 것으로 착각한 자넷. 그런데 프랑큰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처음엔 거부하던 자넷이지만 결국 프랑큰 박사와 밤을 보내게 됩니다. 연인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슬퍼하는 자넷. 그러던 중 브래드 역시 프랑큰 박사와 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자신의 연인에게 배신감을 느낀 자넷은 성에서 탈출하려 하던 로키 호러와 마주치고, 이미 프랑큰 퍼터 박사 덕분에 성적 욕망을 깨우친 그녀였기에 완벽한 육체와 순수한 매력을 동시에 가진 로키 호러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둘은 로키 호러가 탄생했던 연구실 욕조에서 사랑을 나눕니다. 로키 호러가 없어졌다는 하인 리프라프의 보고에 로키 호러를 찾기 위해 연구실로 달려간 프랑크 퍼터 박사와 브래드는 자넷과 로키 호러가 관계를 맺던 현장을 목격하고, 이때 뜻밖에도 자넷과 브래드의 은사님인 스캇 박사가 프랑큰 퍼터 박사의 성에 등장하게 되면서 사건은 더욱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향합니다. 꿈만 꾸지 말고 그 꿈을 이루라고 말하는 프랑큰 퍼터 박사의 말처럼 이 시간만큼은 누구나 꿈꾸는 욕망을 드러내라 말하는 영화 로키 호러 픽처쇼. 로키 호러 픽처쇼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영화 로키 호러 픽처쇼에서는 영화 배경이 되는 성의 분위기 또는 영화의 내용이나 주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장치로서 명화와 유명한 조각 등 예술작품들이 등장합니다. 리프라프가 관 모양의 시계에 먼지를 터는 장면에서 보이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미국의 사실주의 작가 그랜트 우드의 아메리칸 고딕입니다. 이 아메리칸 고딕의 모습이 문득 보이는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의 가장 첫 장면. 교회에서 친구의 결혼식이 끝나고 브래드는 부케를 받은 자넷에게 청혼을 하는데요. 이때 교회 앞에 등장하는 바로 이 두 분. 다시 보니 그림이 보이시죠? 지옥문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조각가 로댕의 조각상입니다. 키스를 하고 있는 남녀는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등장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 청동작품인 지옥문의 장식으로 만들었다가 이 조각이 인기를 끌자 로댕은 이 키스하는 커플 부분만 따서 3점을 제작합니다. 영화에서는 키스를 조그마하게 복제해서 소품으로 사용했네요. 이 키스 작품이 성에 들어온 초반부에 배치된 이유는 앞으로 브래드와 제닛이 마주하게 될 관능적인 상황을 암시하는 걸까요? 연구실의 무대 좌우에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가 있습니다. 미론의 원반 던지는 사람에 대한 복제품이 있네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조각상과 미론의 원반 던지는 사람은 고전주의의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남성의 신체를 보여주는 조각인데요. 이곳 연구실은 프랑큰 퍼터가 앞으로 가장 완벽한 남성의 몸을 가진 로키 호러를 창조하는 장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됐습니다. 식사가 준비됐다고 모두에게 알리는 장면 다음 내레이터가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라고 표현하는 그때 펼쳐진 책에는 최후의 만찬이 담겨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형 집행 전날 먹던 마지막 만찬을 그린 건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뒤 인간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조만간 육체라는 속박에 구속된 이들에게 자유로운 욕망이라는 구원으로 인도할 프랑큰 퍼터 박사와 그의 추종자들의 마지막 식사를 상징하고 있네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빚어 만들고 인간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선 로키 호러, 브래드, 자넷, 콜롬비아가 석상으로 변한 뒤 프랑큰 퍼터 박사의 특수장치로 인해 모든 자제심과 가식에서 해방되는데요.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은 욕망에 눈을 뜬 인간이란 것을 전달하려는 것 같네요. 이외에도 밀로의 비너스, 제임스 휘슬러의 어머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등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뮤지컬 로키오로 쇼의 명화를 패러디한 포스터 소개에 이어 영화 로키오로 픽처쇼에 등장하는 미술작품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2주에 걸친 뮤지컬 로키오로 쇼와 영화 로키오로 픽처쇼의 롱망 가득한 예술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와 댓글 모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트인 미디어 에임, 저는 델큐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From transsexual,